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태백 미래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억대의 횡령을 비롯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태백 미래학교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역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 미래학교 공립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개정 조례안 등 2개 수정 조례안이 도의원 목 챙기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노총 소속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관리 중인 춘천 대동 대한운수의 파산과 회생 여부 결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태백 미래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억대의 횡령을 비롯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억 원이 넘는 숙식 경비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0일 교사가 장애 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신고 전 이런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말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성폭행 교사를 파면하고 신고하지 않은 교사는 중징계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감은 방과 후 강사비를 부정하게 빼냈습니다. 수업도 하지 않은 교사와 마을 주민을 강사로 등록하는 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지인 5명에게 방과후수당을 지급하고 그 돈을 그 지인들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6,7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직원들 명절 휴가비와 관사 임대료, 회식비로 썼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의 호봉을 잘못 책정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집행한 것도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교감 역시 직위 해제와 해임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숙식 경비 부당 수령입니다. 태백을 제외한 외지 학생들에게는 숙식비로 1인당 매월 50만 원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불법 합숙소를 운영했던 이 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이 돈을 다시 걷어갔습니다. 2010년부터 거둔 금액이 27억 원에 이릅니다. 감사팀은 이 중 23억 원가량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앞서 최근 2차례나 이 학교를 정기 감사했지만 이런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정기 감사는 보통 작은 학교는 3일, 큰 학교는 이제 4일 정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는 강원도 교육청의 정기 감사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처럼 태백 미래학교 운영에 전방위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역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 미래학교 공립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태백 미래학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학생들을 성폭력과 폭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회계를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횡령 혐의 등이 포착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으면서도 그 한계가 있어요. 일정 부분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백 미래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안정화, 성폭력, 체벌 등에 대한 예방 교육도 진행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설치 공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지원단을 꾸려서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화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법인 해산 등 절차에 따라 공립 전환을 진행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재단과 교육청이 공립화를 빠르게 선언을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기숙시설은 합법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직원들의 고용은 최대한 승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개정조례안 등 2개 수정조례안이 도의회 월권이라는 비판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의원들은 이날 모두 3개 조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중 2개 조례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개 조례안을 보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도록 변경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에서도 위원 중 2명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도의회 기행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도의에서도 다양한 어떤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좀 수렴하려고 그런 제안을 했고. 하지만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집행부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의회가 기존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참여하겠다는 것은 상호 견제,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독립된 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독립된 기구이고요. 이런 독립된 기구에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월권이냐, 도민 의견을 더 듣기 위한 대책이냐, 이 2개의 조례안이 도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법정 관리 중인 춘천 대동대한운수의 회생 여부 결정이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1호 법정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묻는 이해관계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회생 계획안을 심의한 채권단은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며 표결에 앞서 부동의 가능성을 미리 밝히고 보다 강력한 회생 계획안을 요구해 오는 10월 19일 이해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채권단이 회사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회생 계획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5일 2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정부 준비위원회는 5개 위원회, 6개 분과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민포럼의 7개 우선순위 정책과 43개 핵심 과제, 86개 세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시민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제공,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등 7개 정책은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해마다 10억 원씩 지원하는 항체 연구기관으로 2009년에 설립된 스크립스 코리아가 운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의회 본회의에서는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 연구원 지원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찬성 13표, 반대 22표, 기권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올해 안에 지원 방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스크립스 코리아는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강원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감소한 미시령 교통량 증대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강원도와 황영철, 이양수 국회의원 등에게 보내는 건의서에서 동홍천 나들목 도로 표지판과 노면에 44번 국도를 이용해 속초에 갈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4년 12건, 2015년 11건 등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4건 발생했습니다. 44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16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13건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해 16일까지 사흘 동안 양양군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는 이 대회가 시작한 지 28년 만에 양양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18개 시군을 대표해 7,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 행사에서는 강원도의 열정을 명품도시 양양에서라는 주제로 축하 공연과 불꽃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강원도 정부와 마을 32곳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춘천역 앞 구 캠프페이지에서 직거래 장터를 마련합니다. 직거래 장터에는 도내 13개 시군에서 32개 정부와 마을이 참여해 쌀과 사과 등 각 마을 특산품들을 최대 50% 가까이 할인 판매합니다. 또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늘 춘천 성원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침을 지원하는 아침 먹고 사업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후원한 사업비로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강원도 내 5개 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와 상담 활동을 제공합니다. 성원초등학교 학생 10명은 내년 1월까지 학교에서 주 5일 동안 아침 식사와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를 조작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평창군 평창읍에서 72살 김모 씨가 경운기와 나무더미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이달 들어 도내에서 11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기계 사고 사상자 637명 가운데 경운기 사고 사상자가 4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10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삼척 출신 박상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상 설치되는 상설특위로 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제10대 전반기 윤리특위위원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철원 살충제 파문 뒤 강원도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과거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던 농장 4곳과 철원 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13곳을 특별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농장의 위생과 방역 상태, 축사 환경 상태 등이고 구체적으로는 살충제 사용 여부와 축산업 허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춘천시는 소득, 재산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의 모든 부양 의무자 제한 기준을 폐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